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방 더, 한 점 더, 한 방 더 이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선 거죠. 이틀간 상승한 이후에 미국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 대형 우량주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동안 살짝 슬로우했던 에너지주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밸런스 맞추기가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도 오늘 차익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한 그 차익 매물을 우리가 견디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투자의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2%, 나스닥은 0.72%, S&P는 0.3% 이렇게 하락을 했죠. 다우만 살짝 플러스를 살짝 얼굴만 내밀고 나머지는 전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에 시달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0.69%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는 0.43% 하락했고 독일은 0.52% 상승하며 서로 다른 유럽 시장 내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가 전한 주요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6월 댈러스 연우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전월비에 급감을 했다는 거죠. 제조업 지수, 즉 경제에 관련된 지수들이 살짝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미국 내구재 수주 전월비 0.7% 상승 이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구재 수주가 전월비에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이제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 패드가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 논리적 바탕이 되는 지수이다. 이렇게도 시장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빅쇼트의 그 주인공인 버리가 소매업계 재고가 과잉이다. 하반기 물가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도 이분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우리가 금리가 상승할 때 무섭게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더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듯이 하락할 때도 한번 꺾이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락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했는데 거리의 소매 재고가 과잉됐다고 보는 것은 펀드 매니저로서의 어떤 그 엣지 있는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CE가 하반기 공급 부정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선장세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막 엇갈려서 나오는 혼돈의 장세,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장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미국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깜짝 반등을 했는데 펜딩 지수라는 게 뭐냐? 지금 이미 계약에 돌입한 상태의 주택 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완료가 다 된 마지막만 잔금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주택 판매를 말하는 건데 그 주택 부분 판매 지수가 99.9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주택 부분도 어쩔 때는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또 어떤 지수는 지수가 좋게 나오고 막 엇갈리는 상황,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러한 상황, 균형을 어느 쪽으로 추가 물릴지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가상화폐 헤지 펀드인 3AC가 약 8천억 불을 대출금 채무불이행에 들어갔다. 그렇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가상화폐 투자한 헤지 펀드인데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상화폐 시장의 주가 하락이 나름대로 조금씩 악영향을 자본시장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이 11월 인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다. 오, 배짱 좋네요. 여기서 바이든도 만나고 다 만날 건데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러시아가 국제 디폴트 인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국제 중개기관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발을 뺐네요. 일단 11월이다. 그러면 겨울이죠. 겨울이 왔으니까 러시아가 가장 좋은 위치,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겨울이 다가오면 이런 그 동부 유럽이라든지 나머지 유럽들은 의뢰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뭔가 결판을 이어서 연말에 마무리하려는 전략
이 전략의 크렘린의 어떤 프로세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전쟁은 겨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2.32% 상승해서 111달러 다시 올라왔어요. 네, WTI가 100달러 이하로 좀 꺾여야 돼서 그래야 질자가 보이는데 CPI가 여전히 WTI는 꺾이지 않고 이제 수급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경기가 좀 좋으면서 리오픈이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그런 가능성에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네요. 뭔가 좀 빠져 밑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금리는 좀 상승폭이 컸죠. 네, 2년짜리는 6bp, 5년짜리는 7bp, 10년짜리도 7bp, 30년짜리 4bp 정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2년과 10년이 이제 8bp, 11bp 갔다가 8bp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3%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개별 종목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큰 변동이 없이 끝났고요. 테슬라는 0.32%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미즈호 증권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죠. 네, 갈수록 경쟁자가 많이 늘 것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공급 사슬 문제, 중국의 봉쇄 등에 의해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미즈호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3.59% 하락하면서 2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5%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TSMC는 거의 보합이는 0.07% 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8% 상승을 58.78.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시와 이런 그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를 다루는 기업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데 어제 우리 삼성전자 6만 전자 탈환이 됐어야 되는데 막판에 차익 물량을 엄청 맞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빨리 6만 전자를 회복하고 바닥을 형성해 줘야 그 다음에 플레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13조에서 14조 중반까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14조 중반,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13조 초반까지 거의 1조 차이가 나는데 만약 13조대로 영업이익이 나오면 약간 워닝 쇼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다만 14조 초반이나 14조대를 살짝 걸친다면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저는 환율이 약세했기 때문에 14조 초반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죠.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는데 14.15조와 13.2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13조대로 나오면은 좀 얻어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2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노블록스도 1.35% 하락하며 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좋지가 않네. 겨우 2만 달러를 살짝 걸치며 놓으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90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을 봅시다. 이틀간 주가 반등이 오늘 강한 시험대에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과연 오늘 조정은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조정이고 이 조정을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버텨줄지 이게 이제 중요한 시험대이고 바닥을 형성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가늠할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날이다. 이제 분기 말에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째, 윈도우 드레싱이라 해서 분기 말에 실적을 좋게 올려야 자기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막판에 사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그런 긍정적인 면 하나. 두 번째로 이제 분기 말에 갈수록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안 좋았던 것들을 팔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사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까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럴 때 희생될 종목과 상승할 종목의 희비교차.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기로 갈수록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 이런 가능성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나 오늘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여러 섹터와 종목이 우후죽순처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시장의 리딩 섹터인 줄 구별하기 어려운 장세. 따라서 단기 테마로 누가 떠 올라올지 아직 판가름이 안 된 양상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나 종목들을
좀 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파는 기맞추기 장세가 올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선 반드시 일부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분기 7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에 뭔가 또 새로운 테마가 살짝 단기 테마가 고개를 들고 나올 때 이 종목에서 올라타야 그래도 10에서 1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발빠른 전략이 필요한데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2차 전지, 소재및 오토모tive 배터리 종목들로 좀 포트를 옮겨 놓는 것도 여전히 지속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제가 뭐 3주 전부터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 어제 제가 이제 갑자기 현대차 그룹을 좋게 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구조적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현대차가 내연기관에도 2등급,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서도 2등급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시각을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블룸버그가 그걸 인정을 해줬고 또한 어제 국내 시장이 이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연속성이 있는 거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탈 만한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것저것 살 것 없이 현대차 하나 사서 20만 원까지 일단 버티면은 15% 올라오는데 20만 원 도달해서 22만 원까지 갈 건지 아니면 팔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비전형적으로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없이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이건 갈 수 없이 개별 종목 분석 후에 각계 전투로 가야 되죠. 접근을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 또한 오늘부터 원전 관련 ETF가 설정이 되는데 항상 ETF 설정 초기에 상승 강도가 세죠. 이러한 것들을 좀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은 25,000원 정도 보고 지금 정도 사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어제 이제 삼성 SDI에서 우리 NH투자증권의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120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올렸죠. 뭔가를 봤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업종 애널리스트 1등 업종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을 아주 강하게 본 것은 굉장히 이 향후에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분석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조정이 얕을지 아니면 조정이 강할지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버텨줄지 이거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어디로 가야 되냐, 2분기 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전부 FN 가이드라든지 일부 전부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적 검증을 해서 실적이 안 좋거나 어닝 쇼크가 날 정도 같으면 미리 팔아서 다른 종목 옮겨 타고 견딜만 하다. 지금은 많이 빠져 있지만 2분기, 3분기 어닝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버티셔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 놀거나 너글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고 개미처럼 부지런하니 읽고 또 읽고 분석하고 정보를 찾고 요약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즐겁고 멋진 화요일을 응원합니다. 날씨는 좀 좋지 않고 바람도 좀 부는데 이 장마철이 여러분들 건강에 어떤 해가 되지 않고 건강 잘 지키는 멋진 그런 여름을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